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병약자가 야산에서 목을 맨 경우 유서가 없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21 가합 41156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11월 10일 00시 30분경 밀양시 야산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인정사실, 망인은 F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였고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가정생활에 있어 특별한 불화가 있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망인은 1990년경 주식회사 지에 입사하여 신발 원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주식회사 지가 2007년 10월경 원고에 흡수합병된 이후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원고 내에서 숯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9년 9월 말경 숯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담당 부서를 해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숯사업 부서의 책임자가 2019년 9월경 퇴직하게 되었고 망인은 A 엔지니어링 N 소재사업부 부문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 및 조직 개편 이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9년 11월 7일 H정신건강의학과위원회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은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 상황 이후 발생한 우울감, 의욕 및 흥미의 저하, 수면장애, 불안 및 초조, 허무사고, 식욕저하,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망인이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위 12지장염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11월 9일 오전부터 친구 아이와 함께 물탱크 청소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고서 15시 30분경 망인의 집 앞에서 헤어졌고 그 이후에 자신의 차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 자살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아이를 비롯한 망인의 친지, 직장 동료들은 망인이 원고 내에서 추진하던 수사업이 어려워지자 처지를 비관하면서 늦은 나이에 이직하여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여 부쩍 피곤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는 망인의 정신질환 증상, 보험금의 취득 동기가 없는 점, 유서의 부존재, 신변 정리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할 때 우울증 증세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당 수준의 환각, 망상 등이
동반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인의 진료 내역에 환각, 망상, 정신병적 착란 증상 등이 나타났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망인의 주변인들도 망인이 우울감 및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 외에 환각, 망상, 착란 증상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망인은 비록 피로감을 호소하긴 하였지만 자살을 시도하기 몇 시간 전에 물테크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인지기능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산재법령은 단순히 자해행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는 반면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헌상 차이가 있는 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그 문헌에 비추어 정신적 이상 상태보다 심각한 정신적 병리 증세가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자의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면책 조항이 대수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에 대한 보상 책임으로부터 보험자를 해방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한 점,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과 도덕적 위험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시되는 사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판단할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지적. 이 사건 사고는 이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재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 사유와 거의 일치한다고 판시한 점, 또한 대법원 판례는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점,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 즉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목을 맨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점, 심각한 정신질환 외에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는 없으며 자살함 시선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기타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없는 점, 감정은 법원이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치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 감정인은 망인이 사망할 무렵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충분히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내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 불면증으로 정신적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인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사 판례. 우리 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